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미리 사전 접수 받은 종목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우리 7333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포스코 DX 오늘은 3% 정도 상승세 유지했고요. 5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1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50%로 두둑하게 담고 계셔서 지금 무려 244%의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종목이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하셔서 비중도 두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연을 보니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올 여름에 매수하셨습니다. 정말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 포스코 DX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바람을 타면서 급등에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에게도 올해 매수한 종목 중에 이 포스코 DX가 가장 성공한 종목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사연을 보냈느냐? 9월에 고점에서 팔지 못한 게 지금 아쉬우신 거예요. 포스코 DX가 올해 9월에 딱 고점 찍은 다음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244%의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내가 고점에 팔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아쉽고 좀 억울하기도 한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도대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지, 그렇다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해서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포스코 그룹주들을 가지고 그쵸? 계신 분들께서는 누구나 한 번씩 과연 이 종목이 더 갈 것인가 지금이 고점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를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예,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투자에 따른 수혜주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네, 저는 화끈하게 드렸습니다. 전력 매도, 수익 챙겨라. 이렇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키워드에서 딱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박준현 운영형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뭐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투자를 좀 늘리면서 종목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그것들이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제 키워드로 제가 2차 전지 투자에 따른 수혜주로 잡은 이유가 이 회사가 그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 회사가 뭐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쪽에 그 진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양극재, 음극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생산 캐파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네. 늘리는 과정 쪽에서 공장 지하되고 공장도 자동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 내에 사무실 식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룹 내 컴퓨터 작업이라든가 이른바 시스템 통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모든 그룹사들이 이와 관련된 그 IT와 관련된 시스템 통합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룹사들이 여러 가지 공장을 지으면서 공장 자동화도 해야 되고 또 사무실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있고 네. LG 같은 경우는 LG CNS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아마 무베스라는 회사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무벡스. 무벡스. 네, 맞아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SK CNS가 있었는데 SK가 그 회사가 상장돼 가지고 SK하고 합병했어요. 이게 모든 그룹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룹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일정한 인건비 정도의 어떤 마진을 따먹는 네. 그런 쪽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포스코 DX 자체는 다른 것 자체가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장 자동화와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포스코 그룹에 그런 작업을 해주는 업 자체가 이 회사의 주업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전환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사업장과 관련된 신기술이라든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서 이 회사가 실적이 증가되는 쪽이에요. 결국은 앞으로 포스코가 이제 2차적인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 회사한테 이제 공장 짓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자동화라든가 하는 그 외주를 주지 않겠습니까? 네. 다 자기 회사도 주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회사가 성장으로 본다 한다면 수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양극재라든가 무제 같은 경우는 수주가
향후했던 기업의 성장 모멘텀인데 예사 같은 경우는 그들 포스코 그룹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사한테 발주를 얼마 정도 했냐를 보게 되면 수주를 좀 비교해 보면 예사가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다. 보시면 예사 3분기 말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수주 잔고가 1조 1,800억이더라고요. 근데 작년도 대학 9월 말 기준에 들어가 봤더니 수주 잔고가 1조 700억이었습니다. 약 10%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차이가 안 내네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 종목은 크게 너무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생각되는 이유 자체가 회사 측에서 이 회사의 어떤 비전을 얘기를 할 때 포스코 제가 퓨처엠도 대표이사가 2030년도에 매출 목표를 그룹 회사 쪽에서 40조 원의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목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CEO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비전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포스코 그룹과 함께 성장을 할 건데 이 회사가 현재 지금 매출액이 1조 원이거든요. 올해 추정 매출이. 근데 2030년도에 자기들은 4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 많이 는 거예요? 네 네, 4배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죠. 지금 1조 원이니까. 2030년도.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좀 봐요. 그냥 투자가 포스코에 투자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공장 자동화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4조 원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4조 원이면 회사 앞선 시스템 통합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른 보니까 시스템 통합업체에 비해서 이익률이 높더라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률 자체가 4%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회사는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상이 좋게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8%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추정이 나옵니다. 2030년도에 매출액이 회사에서 비전이라고 그랬으니까 CEO가 비전이라고 했으니까 최고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4조 원의 영업이익률 9%를 계산하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 3,600억입니다. 2030년도에. 그러면 거기서 20%, 25% 정도 법인세를 빼니까 단기 수익은 3천억 정도 언저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3천억 정도면 이 회사가 주당 EPS가 2030년도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1,9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PER 단위로 29배, 30배예요. 네. 2030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그러면 주가가 밸류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수준이죠. 2030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네. 근데 이 회사가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밸류가 높은 자체가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올해 실적은 엄청 좋아요, 좋기는. 네. 근데 회사에서 제시한 비전을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개인적으로 성장 기대치 자체를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목표보다도 지금 비싼 상황이어서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자, 이번에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아예 키워드에 전량 매도를 넣어버리셨는데 뭐 같은 맥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이 분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걸 보고 분명히 하셨어요. 어떤 2차 전지의 광기를 잘 이용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타진하면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올해 7월 20년 모든 전 종목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또 고점을 찍고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종목처럼 깊이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이제 영업이익이 양극재 부분처럼 단기 소나기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보시게 되면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뭐 3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 판가 하락이 됐다. 뭐 등등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3분기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지금 170억에서 올해 322억을 찍었어요. 늘었네요. 더 늘었습니다. 네, 늘어버렸네. 실적이. 반대로. 그 부분이 좀 자유로웠고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님이 2차 전지 포스코 DX가 전혀 2차 전지하고 소식 상관이 없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전혀 네, 뭐 양극재, 음극재, 소재 뭐 수직 계열화도 아니고 포스코 그룹의 옷깃만 스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기술적 접근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의 지지, 이평, 저항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왜 시청자님이 샀고 어떻게 끌고 왔을까? 잘한 것은 전문가도 배워야 되잖아요. 예. 대단하시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거 하나만으로 보시면 그렇죠. 어. 이 주가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22동 평균선을 지키면서 계속 주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가들이 무너질 때 네. 7월 26일 날 지금 표시한 부분이 7월 26일이거든요. 차트에. 고점 찍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22동 평균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매도 거래량도 추세가 좀 올라가다 계속 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놓치고 예. 좀 주가가 밀립니다. 이제 한 44,000원까지. 이때 고민이 살짝 있으셨나 봐요.
명절도 다가오고 뭐 이팔 전쟁도 좀 나고 등등 약간 연준 쪽에서도 보수적인 코멘트가 좀 흘러나오고 근데 다시 주가가 오면서 이제 오늘 질문하실 때 이동평균선이 20일과 60일선이 모여서 그쵸.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이제 분명히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술적인 포커스에 더 맞췄고요. 이 기업은 IT 물류 자동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 아까 박준영 의원 말씀처럼 전 섹터가 고르게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네. 보통 대기업이라면. 근데 이제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로 나간다 하니 이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그 자회사 계열사에 만드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하나 갔어요. 법인적으로. 그러면 여기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하고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거죠. 그냥 공장 안에 들어가는 기계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쪽이지 뭐 2차 전지 장비, 응급제, 양극재 소재를 하는 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던 거는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장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을 타고 시세를 분출했다 보여지고 기술적인 눌림목 구간이 깊은 저항으로 가지 않으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고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먼저 밸류적으로 저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올해 4분기 실적이 3분기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수준 하에 저는 주당 EPS를 700원을 줬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는 80배예요. 80배나 돼요. 그렇죠. 80배고 내년 주당 EPS를 2024년에 1,000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 57배. 그리고 2025년에 1,200원을 주게 되면 지금 주가는 약 48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동종업계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동종업계 비슷한 업계들이 PER 23배 정도예요. 아, 비싸네요. 밸류적으로도 비싸고 2차 전지의 직관적 요소인 소재업체도 아니고 네. 지금은 솔직히 우리 시청자님 대단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20일 이평선 하나로 이렇게. 저 같으면 글쎄요 진짜 많이 끌고 와도 45,000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이럴 때는 챙기고 우선은. 가는 게 왜냐하면 한 번 견뎠어요. 네네. 45,000원까지 밀렸을 때 두 번은 못 견디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 두 분의 일단 1차적인 키워드들을 좀 네네. 살펴봤는데 운영형님의 키워드가 그거였습니다. 그룹의 2차 전지 투자 수혜. 분명히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주로 같이 묶이면서 그렇죠. 2차 전지 바람을 타고 급등하는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포스코 DX가 정말로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이제 물음표가 들리면서 네. 글쎄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DX가 조금씩 로봇에 대한 옷을 입고 조금 그 모멘텀을 또 타려는 것 같은데 로봇주로서는 조금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사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어떻게 공장 그러니까요. 자동화니까 그게 네. 이제 그룹사들이 로봇 사업 쪽으로 전이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달리 로봇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 DX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두산 로보틱스가 성공적인 상장을 하면서 그룹사별로 현대 HD 같은 경우도 아마 상장을 추진한다 얘기 있고 하나 로보틱스가 올해 나왔지만은 아마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포스코 DX가 이제 그런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아직까지 로봇과 관련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로봇 사업적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또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그런 상태에서 좀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포스코 DX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고점에서 못 팔았다 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은 네. 10%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굳이 따지면. 근데 보시면 포스코 그룹 양극재 회사인 포스코 퓨체엠이 거의 반토막 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만 원대에서 지금 40만 원이니까 거의 40%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광물 회사 있죠. 포스코 엠텍이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도 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DX가 잘했네요. 네. 다 떨어지는데. 잘 근데 버텼네요. 그렇죠. 네. 이게 버틴 이유 자체가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로봇 그런 또 때문에. 부분도 있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체는 이 회사가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사에서 결의가 끝났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전 상장을 이제 코스피 그 상장위원회에서 지금 받아들이냐고 남아있는데 아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겠죠. 이미지 세탁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하게 되게 되면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8조 원짜리니까 네. 코스피 뭐 200 종목에 당연히 편입되지 않겠습니까? 편입될 거고 반면에 이제 악재라고 본다 한다면 지금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없겠지만은 공매도 영향은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매도가 시행될 시점에서는 이 회사가 예.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 대차 잔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대차 잔고만 줄어들고 있겠지만은 대차 잔고 보시면 1,200만 주까지 있다가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제 대차 잔고를 다 상환해서 800만 주 남아 있는데 비율 자체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들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도 저처럼 고평가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를 이전한다 한다라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은 향후에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공매도가 출회될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이 좀 되게 되면 약간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안 빠진 부분도 있다고 네. 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도 좋아서 좋게 버티고 있는 거고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위로 가기는 정말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매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도. 당장 매도는 안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신 또 주가가 흘러내리면 팍 흘러내리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손절 가격과 매도 가격을 이제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매도 가격은 직전 고점인 9월 초에 우리 시장에 못 팔았다고 아쉬웠던 가격대가 64,800원이지 않습니까? 뭐 그 언저리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6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짧게 손절 가격 자체는 최근에 53,000원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53,000원대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뭐 포스코그룹 관련 종목들 주가 급락한 거 감안하면 그렇죠? 53,000원 이탈하는 시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매도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께는 좀 전에 나왔던 그 이전 상장에 대한 게 좀 궁금합니다.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뭐 써놓기로는 주주가치 제고, 뭐 수급 개선, 투자자 확대, 뭐 돈이 더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일 텐데요. 득으로 보십니까? 실로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0위권? 42. 뭐, 한 8위, 7위 정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뭐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되니까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이게 필요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의 수익이 244%가 났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고 네. 포스코 DX의 성장성이 2차 전지의 성장성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쨌든 포스코 DX의 2차 전지 부분에 약간 수혜를 좀 타면서 그렇죠. 광기를 이용해서 잘 하신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좀 차트 모습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61선 이탈됐을 때가 10월 26일이에요. 예.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를 지금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을 하신 걸 보게 되면 질문지를 보게 되면 전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좀 겹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고뇌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모든 거는 우호적으로 반영돼서 갔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 뭐 로봇주들의 부각, 기술적인 최근에 이런 부각 등등이 다 갔고 공매도 정지 효과까지.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버텼던 61선이 다시 이탈되는 지점에서는 좀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어떤 TV 시청자님한테 뭘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님 어쨌든 2차 전지 광기를 이용해가지고 갔잖아요. 제가 2차 전지 소재를 볼 때 이제 역발상을 해서 슬슬 조금씩 매집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방송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다른 때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다는 2차 전지는 지금 어떻게 됐죠?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팔고 가시면 딱 되죠. 근데 이게 무너져서 이도저도 잘 못하고 그쪽은 올라와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표가와 그 손절가를 제시할 텐데 저도 박준호님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전문가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신청을 하셨고 저는 매도 의견이고요. 저도 목표가가 64,000원입니다. 그러면 손절가로 저는 54,000원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운영님하고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때 차익 실현 딱 하시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종목들 저점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판단되는 종목들부터 슬슬 매집해가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2차 전지 수혜를 통해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에 비해서 여전히 조금 비싼 구간에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53,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화끈하게 또 잡아주셨죠. 전략 매도에 대한 전략입니다. 수익을 이제는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구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청자님의 관점에 따라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목표가 64,000원이고요. 손절가 54,000원. 두 분의 이야기 꼭 귀 기울여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